자, 이제 오늘은 3장 확률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근데 3장은 쉬워요. 왜 쉽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계속 문제 풀던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그 확률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3장에서 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 풀려면 여러분 너무 쉬울 거예요. 거의 기계적으로 풀 거예요. 이런 수준이죠. 여러분 주사위 하나 던져가지고 1이나 숫자 눈 아무거나 나올 확률. 그럼 여러분 6분의 1 그냥 나오잖아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그쵸? 처음 던져서 앞면, 뒤에 또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쫙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은 저는 요번 통계학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약간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여러분 통계를 더 이상 안 들으실 분들이 인생에서 상당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본 개념을 한번 잡고 왜 2분의 1이었고 4분의 1이었고 6분의 1이었는지 그걸 한번 확실히 잡고 가자 하는 겁니다. 이걸 잡아놓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다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주사위가 아니라 동전이 아니라 더 심한 케이스가 와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하고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공부를 하시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계산은 너무나 쉽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3장 들어가서 3.1하고 3.2 끝내고 나갈게요, 여러분. 한 3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여러분 3장 여러분 보시면은 69페이지 시작이죠. 확률에서 개요 보시면 여러분 확률 이론의 발달은 17세기 도박꾼에서 재정도움을 받았으며 도박에 대한 정확한 승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 당시 최고 수학자 몇 명을 고용하였다. 나중에 과학적인 과정이 또한 위험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 후 확률의 법칙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은 여러분 도박이었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주말에 심심해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타짜2 개봉한다고 그런 거 노름 관계되는 영화 다시 한번 다 틀어주잖아요. 그런 거 케이블 채널에서. 요번에 그거 틀어주던데 그 MIT 학생들이 그거 보셨어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여러분 그 게임 네임 생각나세요? 블랙잭 아세요, 여러분? 하실 줄 아시죠? 가끔 하세요? 블랙잭도 괜찮고, 이게 블랙잭의 동양 버전은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죠? 그 산에서 도박장 열었다가 걸리고 그런 거 신문 나잖아요, 여러분. 도시에서도 도박장 했다가 걸리고 그런 거. 도리직구땡. 도리직구땡은 여러분 아세요? 그거 모르세요? 화토로 하는 거? 3장 가지고 합으로 10이나 20 만들고 나머지 2개 가지고 섰다 하는 거 모르세요? 섰다를 아시면은 도리직구땡은 쉽죠. 그렇죠? 그게 동양 버전이고 블랙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일 만들기죠. 20일 오버되면은 데드 끝이고 20일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20일이면 제일 좋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도박하는 데 가서 라스베가스나 그런 데 가가지고 돈을 그나마 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 블랙잭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돈 딸 확률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다른 게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가보셨더라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영화 가서 보면 뭐 있어요? 라스베가스? 네? 슬롯모신, 여러분, 슬롯모신 얘기 잘했어요. 슬롯모신 여러분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잡아 당기는 거? 잡아 당기는 거, 나는 내가 힘껏 잡아 당기든 약하게 잡아 당기든 기계에서 알아서 조절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승률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가끔 풀어주죠. 근데 그 슬롯모신으로 돈 따려면은 진짜 운 좋게 한번 대박 떨어졌을 때 그때 딱 챙겨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쵸? 더 하면 안 돼요. 그때 터져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극장 가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룰렛 같은 거. 공 똘똘똘똘 굴려가지고, 숫자 딱 가면, 흙수건, 짝수건, 빨간 거건, 파란 거, 검은색이건, 숫자 걸리면 몇 배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런 전혀 컨트롤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순전히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걔네가 이 확률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대값이 우리가 100원을 베팅했을 때 100원 이하로 가져가게 그렇게 다 해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 사람들이 월급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나마 여러분 컨트롤 가능한 게 블랙잭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맥 카드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결정을 해서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잭이 그나마 여러분 괜찮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카드가 뻔하잖아요. 카드가 있는 숫자가 뻔하니까 여태까지 깔린 숫자를 보고 앞으로 무슨 숫자가 나올까 대충 판단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낮은 게 많이 나왔다면은 앞으로 뭐 높은 게 나올 테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받는다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의사에서 결정을 해서 실제로 돈을 그나마 좀 딸 가능성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 결국은 돈 땄다는 사람 없죠. 도박장에서 돈 땄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고 나왔죠. 저희 집사람하고 또 제가 그 영화를 같이 봤는데 주말에 저희 집사람이 그 케이스 비슷한 거 실제로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막판에 돈을 따나요? 그 학생이? 성공적으로 해서? 실패해요? 마지막 따죠? 그 다음에 또 딴다고 내가 읽고 왔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가서 다 읽고 왔어요. 보고 수업시간 전에 구글에서 다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변장을 하고 가서 딴대요. 왜냐면 얼굴이 익혀져가지고 여러분 맞았잖아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뺏겨요? 예. 뺏기고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실존 인물이 유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스베가스 가니까 라스베가스 그 도박장에서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고객이잖아요. VIP잖아요. VIP 아니더라도 거기 가면 여러분 드링크를 줘요. 마실 거 공짜로. 도박하는 사람한테. 뭐 드시겠냐 그래서 뭐 콜라, 맥주 뭐 먹고 싶은 대로 어디 가세요? 진짜 급해요? 진짜? 하나도 안 급하게 생겼는데. 진짜 급하면 가고 아니면 예? 급해지면 오케이? 예. 급해지면 가세요. 여러분 이거 마실 걸 주거든요. 근데 마실 걸 주는데 뭔가를 타는 것 같아요. 뭔가를 타가지고 뭐 정신을 잃고 조금 한 번 더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꾸집어내서 때리잖아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뭐 그 정도니까 사실은 블랙잭으로 돈을 딸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그쪽 주최 측에서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 확률이에요, 확률. 그쵸? 확률 게임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확률이다. 여러분 또 확률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날씨, 비올 확률, 그쵸? 비올 확률 할 때 우리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비올 확률 한 30% 그러면은 우산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죠. 그쵸? 한 50%, 60% 되면은 여러분 우산 가져가야죠. 거의 온다고 봐야 되죠. 뭐 5% 그런 거 얘기도 잘 안 하죠, 여러분. 얘기도 안 하고. 또 확률 있는 거 뭐 있죠, 여러분? 우리 확률. 뭐 있을까요? 확률 얘기하는 거. 예? 복권, 그쵸. 복권 뭐 도박하고 같이 먹는다 확률이죠, 그것도. 그쵸? 예. 복권. 아주 대표적인 거죠. 복권들 지금 사세요, 여러분? 사세요? 심심풀이로? 되신 적 있으세요? 가끔 되죠? 똑같은 거 뭐 돌려받는 거나 뭐 몇 장 더 받는 거, 그쵸? 그거보다 대박 되신 분 있으세요? 뭐 됐더라도 얘기 안 하겠죠. 내가 돈 달라고 그럴까봐, 그쵸? 네, 되시면 하여튼 뭐 점심이나 한번 사주세요.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잘 안 돼요. 확률이 되게 낮아요. 복권으로 뭐 된다는 거는 진짜 낮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한양대학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90년대 후반이라 그 학교가, 우리나라 대학교들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 하는데,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교직원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교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행운상을 뽑더라고요. 행운상을 뽑는데 내가 딱 그 학교 처음 부임받았는데 행운상이 됐어요. 넘버원, 여러분. 제주도 왕복 비행기권에다가 3박 4일 호텔 투숙권. 와, 난 그거 딱 되는 순간 난 알았죠. 난 앞으로 복권 사면 안 되겠다. 내가 평생 살면서 나한테 럭 떨어질 건 내가 그때 다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몇백 명 되는데 그렇게 하나 딱 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전히 운에 의해서. 실력으로 했으면 더 안 됐겠지만, 그 운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복권은 그거보다 더하죠. 뭔가 진짜 한건 되기가. 자, 이렇게 확률이, 우리 생활에 뭐 많이 있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밌고, 그런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3.1 기본 개념. 자, 기본 개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박스 안의 내용입니다. 그것만 딱 얘기해도 돼요. 모든 가능한 실험 결과의 집합은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여러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표본 공간 들었죠?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동전을 하나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전체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동전 던졌을 때 그때 표본 공간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집합이랬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대로 집합기호 쓰고 뭐하고 뭐 쓰면 되죠? 앞면 우리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앞면, 뒷면이 맞아요? 뒤면이 맞아요? 뒷면이 맞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헤드, 테일 이렇게도 쓰고 집합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 표본 공간은 어떻게 돼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표본의 그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것도 표본 공간이고 또 교과서를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예를 들어 직경 10mm의 펀치로 금속 박판에 구멍을 뚫는 것을 상상해보자. 펀치각의 변화와 판금의 약간의 움직임 때문에 구멍의 직경은 10.0에서 10.2mm 사이에서 변한다고 하자. 그쵸? 그래서 이렇게 펀치로 금속판에다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그 구멍의 지름의 그 표본 공간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서 뭐래요? 10.0에서 10.2.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요? 사실은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산이죠. 디스크리트하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연속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러분? 집합에서 우리 어떻게 나타냈죠? X는 10.0에서 10.2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집합을 표시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표본 공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확률 실험을 했을 때, 실험이라 하면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의 모든 그 경우를 다 모은 집합을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약간 흐릿하셨다면은 지금 확실히 잡아두고 가자는 겁니다. 집합이다. 그리고 이름은 표본 공간이다.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은 박스 안에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은 사상이라고 한다. 자, 이 표본 공간 전체에서 이거의 부분 집합을 사상,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의 모든 집합이 사상이고 그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져서 1하고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3이란 눈이 나올 이벤트. 그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해요? 부분집합이랬으니까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여러분? 3이 포함된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이 경우에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죠. 그쵸? 이것도 이벤트예요? 공집합? 맞죠, 여러분? 샘플 스페이스의 모든 부분 집합이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공집합도 그렇고 이거랑 똑같은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하고 똑같은 전체 집합도 이벤트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이 샘플 스페이스하고 똑같은 그런 이벤트라면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될까요?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1에서 6 사이에 숫자가 나올 확률, 나올 사상, 나올 이벤트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공집합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올 확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8이 나올 확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모서리에 혼자 서 있을 확률,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여러분 그런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샘플 스페이스 아시겠죠, 관계? 그래서 그거 익숙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3.1 한번 봅시다. 어떤 기술자가 4개의 볼트를 포함하는 상자와 4개의 너트를 포함하는 다른 상자를 가지고 있다. 볼트의 직경은 4, 6, 8, 10mm이고 너트의 직경은 6, 10, 12, 14mm이다. 하나의 볼트와 하나의 너트가 선택되었다. A는 볼트 직경이 8보다 작은 사상, B는 너트 직경이 10보다 큰 사상, 그리고 C는 볼트와 너트가 같은 직경을 갖는 사상이라고 하자. 이 실험의 표본 공간을 구하고 사상 A, B, C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을 명시하시오. 자, 여러분. 자, 어떻게 하는 거죠? 볼트하고 너트가 있는데 몇 개씩 고른다고요? 하나씩 고른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트를 앞에다 놓고 너트를 뒤에다 놓는다면 하나의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볼트 값, 너트 값. 그런 순서상으로 한다면은, 자, 이 실험의 표본 공간은 몇 개의 원소가 있어요? 볼트의 직경이 몇 가지예요? 4개. 너트의 직경이 4개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요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돼요? 16개죠. 그렇죠? 각각 이렇게 순서상에서 16개 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솔루션 한번 보시면은 S, 표본 공간을 라지 S라고 나타낸다면은 그 라지 S는 집합, 순서상 46, 40, 42, 44 이런 식으로 쫙 나열해서 마지막 10, 14까지 16개의 원소를 가진 순서상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사상 A는 어떻게 될까요? 사상 A는 뭐라 그랬어요? 볼트의 직경이 8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순서상 중에 앞에 게 8보다 작은 겁니다. 여러분 작거나 같은 거 아닙니다. 작은 거. 그러면 어떤 것도 어디 있어요? S에서 보시면은. 그쵸? 처음 게 4나 6이면 되겠죠? 몇 개 있어요? 몇 가지? 8가지 있죠? 오케이? B는 너트의 직경이 10보다 큰 거니까 두 번째 항이 10보다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10이나 14인 거면 되죠. 몇 개 있어요, 전부? 8개 쫙 나열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C는 뭐죠, 여러분? 볼트와 너트가 같은 직경이니까 볼트와 너트가 같은 값이 뭐가 있죠? 6이랑 10. 그렇네요. 6이나 10이 있네요. 6하고 6, 10, 10이면 되죠, 뭐. 그럼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혼합사상. 혼합사상은 여러분 70페이지 밑에 네모로 된 거 보시면은 A 합집합 B, A 유니언 B. 합집합 아시죠? 네. A 캡 B 하면은 교집합, 인터섹션. 그쵸? A 컵이에요? 아니다. 컵이 합집합이죠? 캡이 교집합이고, 인터섹션.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71페이지 제일 나와 있는 A, 이거는 어떻게 돼요? 컴플리먼트는. 여집합, 여사상. 생각나세요, 여러분? A가 아닌 것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처음 보셨다고는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 배반 사상. 상호 배반 사상이라는 거는 아주 더러운 놈들이죠, 여러분. 서로 배반하고 사는 놈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읽어보면 결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몇 개의 사상이 있다. 예를 들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강제의 P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게 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상은 상호 배반이라고 한다. mutually exclusive. mutually exclusive니까 상호 그야말로 포함하는 게 없는 거죠. 서로 전혀 교집합이 없는 그런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교집합, 합집합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샘플 스페이스도 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이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결국은 다 집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에서 알고 있던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하는 거. 자, 71페이지에 네모 박스. 사상 A와 B는 만약 그들의 공통 결과가 없다면 상호 배반이라고 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 사상의 모임 A1, A2, AN은 만약 그들의 어떤 두 사상도 동시에 공통 결과가 없다면 상호 배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그젬플 3.2 예제 3.1을 참고하시오. 만약 실험이 진행된다면 사상 A와 B 둘 다 발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3.1에 가서 보세요.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쵸? 딱 보이죠 여러분? 그쵸? 그렇게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상호 배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호 배반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는 그것도 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배반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상의 어느 쌍의 상호 배반이냐 하면은 상호 배반인 놈은 하나도 없더라. 그쵸? 여기 적어도 여기서는 BC는 여러분 어떻다 그랬어요 방금? 상호 배반이라 그랬죠? BC는 교집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호 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정의로 갑시다. 여태까지는 여러분 집합 얘기만 했어요. 이벤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은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그랬고 그것들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사상, 이벤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죠? 집합 얘기만 했는데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률은 뭐냐면은 확률이라는 그 서브챕터 들어와서 표본 공간에서 모든 사상은 발생 확률을 갖는다. 직관적으로 확률은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인지 양적 측정하는 것이다. 양적 측정이다. 그러니까 사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숫자로서 표현한 거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은 사상의 확률은 만약 실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면 결국 사상이 발생하게 될 횟수의 비율이다. 그쵸? 거기다 밑줄 주시면 되겠죠. 그게 결국은 맞는 얘기죠. 실험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거의 뭐 무한대 계속 했을 때 그 어떤 특정한 사상이 일어나는 횟수의 발생 비율이라는 거죠. 발생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 실험한 횟수를, 실험한 그 횟수를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나올 그 횟수를, 어떤 특정한 사상이 나온 횟수를 분자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뭐죠? 동전 던지기. 동전을 계속 던지면은 실제로 앞면에 나오는 수, 한 1000번, 10,000번 던지면은 앞면 나오는 수가 10,000번 던졌을 때 딱 5,000은 아니지만, 5,000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4,995, 아니면 5,006, 5,008, 아니면 5,010, 그런 식으로 어떤 수를 수렴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확률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자 P는, 문자 라지 P, 대문자 P는 확률을 나타내는데 종종 사용한다. 그러므로 동전을 던졌을 때 P 앞면은 2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여기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probability P 요 원소가
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셨죠? 이렇게 하고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서머리. 주어진 어떤 실험과 사상 A, probability A, PA는 사상 A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PA는 실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면 결국 사상 A가 발생하게 될 횟수의 비율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방금 전에 했던 얘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72페이지 요 위에 뭐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스스로 한번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리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중간 아래 보시면 확률의 공리. 우리가 확률의 이 probability, 요 확률의 그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 이론들, 공리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박스 안에 딱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1번, large S를 표본 공간이 되도록 하자. 그때 probability large S는 1. 맞아요, 여러분? 전체 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1이죠. 알고 계시죠? 2번, 어떤 사상 A에 대하여 A가 일어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맞죠? 확률은 0에서 1 사이에 가는 거죠. 최소값이 1, 0, 최대값이 1. 3, 만약 A와 B가 상호 배반이라면 그때 probability A union B, union AB, 합집합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호 배반이 아니면 여러분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제일 밑에 보시면은 좀 더 일반적으로 만약 A1, A2가 상호 배반 사상이라면 그때 A1, A2 이거의 다 유니온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값하고 같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김용국 괜찮아요? 왜 천장을 봐요? 어? 뭐라고? 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말 동의하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수학적으로 다 증명해요. 제가 여러분 그 학부 때 수리 통계 그런 거 들었다 그랬잖아요. 와, 나오는 식 하나를 다 증명하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귀찮아서. 근데 근데 그 덕에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증명하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증명하라고는 안 했겠습니다, 여러분. 증명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분 나쁘실까봐 절대로 그런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어떤 사상 A에 대하여, A, complement of A, C의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뺀 거하고 같다. 맞죠? 이것도 뭐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자, 두 번째, 파이는 공집합을 나타낸다고 하자. 그때 공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0이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그젠플 3.3 한번 봅시다. 시험 발사 연습작 관역은 그 둘레에 두 개의 동심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체가 관역을 향해 쏘아졌다. 발사체가 관역 중심을 맞힐 확률은 0.1, 내부원을 맞힐 확률은 0.25, 외부원을 맞힐 확률은 0.45이다. 발사체가 관역을 맞출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번역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중심,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근데 중심에 맞을 확률이 얼마? 0.1. 요 확률이 0.1.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원에 맞을 확률이 0.25. 세 번째 원에 맞을 확률이 0.45. 이거 뭐 세 번째 원이 요 두 번째하고 첫 번째를 합친 거 아닙니다. 요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게. 전혀 겹친 부분이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발사체가 관역을 맞출 확률은 얼마인가? 뭔가 쏴가지고 요 전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더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요 세 가지가 겹치는 게, 물리적으로 겹치는 게 없다 그랬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호 어떤 사상? 배반. 상호 배반이다 하는 겁니다. 서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0.45, 0.25, 0.1 그냥 다 심플하게 더해주면 된다. 얼마죠? 0.8. 그렇죠. 0.8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관역을 맞출 확률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발세체가 관역을 빗나갈 확률은 얼마인가? 못 맞출 확률.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쌌는데 맞출 확률은 0.8인데 그러면 못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쌌으니까 그걸 1로 봤을 때 0.8을 빼주면 되겠죠. 0.2는 여기 가든지 저한테 맞겠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주 쉽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등 확률 결과를 갖는 표본 공간. 이걸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이석현 한번 읽어보세요. 73P. 멀쩡하게 집중하는 척 하고 있더니. 어떤 실험에 대하여 표본 공간은 모든 결과가 등 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는 공정한 주사위를 그리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이며 각 결과는 확률이 6분의 1이다. 만약 표본 공간이 n개의 등 확률 결과를 포함한다면 각 결과의 확률은 n분의 1이다. 이것은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이 1 이하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확률은 n개의 결과로 똑같이 나는 것이다. 만약 a가 k의 결과를 포함한 상황이라면 그때 ta는 k의 결과 확률을 합하면 알 수 있으며, 따라서 ta는 n분의 k이다.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쵸? 등 확률 전형적인 게 이 주사위죠, 여러분. 주사위 가지고 다 이게 각각이 요거 아니야 아직, 여러분. 요거 아직 아니고, 요거 아직 보실 필요 없고, 되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경우는 라젠이 몇? 6이죠, 6. 그쵸? 6이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눈이면은 K가 1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 3.4 한번 봅시다. 압출 다이는 알루미늄 부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규격은 봉의 길이와 직경에 대해서 주어진다. 각 봉에 대하여 길이가 너무 짧은 오케이로 자, 이렇게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알루미늄 봉을 생산한다고 하세요. 기계에서. 그렇게 생산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사출 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전공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딱 찍어내는 거죠. 이 금형 같은 걸 떠가지고 알루미늄 그 온도를 높여가지고 액체로 해가지고 거기다 붓고 빵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원하는 형으로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프로세스가 그렇지만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100%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생산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공정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생산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재료를 딱 포함하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100개가 다 나오는 공정은 없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보통 공장에 가도 한 60에서 80?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머지는 불량품이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불량품이 나와야 여러분 우리도 그거 싸게 사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알루미늄 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봉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원기둥이죠. 긴 원기둥인데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쵸? 봉이니까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요 봉에 요 지름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미터, 봉의 요 다이아미터가 요 OK 판정을 받는 게 한 요 정도 되고, 너무 얇게 나오는 거예요. 작게, 그러니까 얇게 나와가지고 못 쓸 게 요 정도 되고, 또 두껍게 나오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 개수가 나온다, 1000개 중에. 그러니까 요 세 개지를 다 더한 거. 마찬가지로 길이도 여러분, 길이도 딱 우리가 맞게 몇 센치 딱 나오길 바란 대로 나오는 놈이 있고, 짧게 나오는 놈이 있고, 길게 나오는 놈이 있잖아요. 너무 짧고 너무 길면은 출고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못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OK가 이렇게 되고
너무 짧은 놈이 이렇게 되고 긴 놈이 또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봉을 생산을 했을 때 다이아미터 문제도 있고 길이 문제도 공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겹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흔히 있는 케이스죠.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example 3.49.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1000개의 봉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으로부터 하나의 봉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뽑을 경우 그 봉이 너무 짧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게 전부 1000개예요, 여러분. 1000개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다 더하면 1000 나오죠? 그쵸? 다 더하면 1000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너무 짧을 확률. 너무 짧을 거니까 길이가 너무 짧을 확률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0개 중에 몇 개 되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는? 18개.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신 것처럼 짧은데 너무 얇은 놈, 짧은데 오케이인 놈, 짧은데 두꺼운 놈. 그쵸? 그런 거 다 더해가지고 18이 됐다 하는 겁니다. 확률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1000분의 18.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example 3.5 한번 봅시다. 곧장 75페이지에. 예제 3.4를 참고하시오. 만약 봉이 무작위 표본으로 뽑혔다면 그것이 너무 짧거나 너무 굵을 확률은 얼마인가? 너무 짧거나 너무 굵을 확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짧을 확률은 여러분 뭐라고요? 1000분의 18. 너무 굵을 확률은? 너무 굵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이죠. 1000분의 20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짧거나 굵을 확률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너무 짧거나 굵을 확률이니까 요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요 숫자들을 얘기한다. 요걸 다 더해준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숫자는 뭐냐면은 요걸 다 더해서 나온 1000분의 18, 18 얘기해 주셨고 너무 굵을 확률 1000분의 22 얘기해 주셨잖아요. 1000분의 22하고 18을 그냥 더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얘 교집합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려면 18에다가 22 더하시고 요 5를 빼주셔야 되죠, 여러분. 빼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요 5가지를, 5숫자를 그냥 더해서 그걸 분자에다 놓고 분모를 1000으로 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 74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덧셈 법칙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A하고 B 사상이 서로 상호 배반이 아니라면은 A하고 B의 합집합이 나올 확률은 A가 나올 확률에다가 B가 나올 확률을 더하시고 A하고 B가 서로 같이 일어나는 확률,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쵸? 상호 배반인 경우에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냥 0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76페이지 위에 서머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좋죠? 자, 이제 76페이지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 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조건부 확률 생각나세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하지 말까요? 조건부 확률 여러분 쉬웠어요? 여러분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조건부 확률 생각나시죠, 이거? 이거 여러분 거의 기계적으로 어떻게 푸셨어요, 문제? P B분의 P 교집합 B. 맞죠, 여러분? 그쵸?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은 바쁘셔가지고 개념을, 그때도 다 아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나오죠, 이거? 저 때도 나왔어요, 이런 거. 계속 나와가지고,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그런 조건부 확률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이 여러분 왜 좋냐면은, 물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아요. 그쵸? 그냥 합집합, 이런 교집합 이것만 물어보면 다 맞잖아요. 점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점수 차이를 내기 위해서 그놈의 그 변별력 때문에 아주 내기 좋은 문제고, 또 사실은 조건부 확률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준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건부 확률이라면 뭐냐면은 결국은 요 B라는 거예요, 여기서.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B라는 게 미리 일어났다면은 그 사실을 반영을 하는 거죠.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니까 훨씬 더 정확한 값을 갖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한 줄 분들하고 다 싸우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씩 다 싸워가지고, 물론 제가 첫 번에 지겠지만 이석현한테. 그래서 뭐 싸우기로 해서 내가 한 사람씩 싸우기로 해요. 근데 제가 싸우기 전에 대충은 알아요. 이 6명 중에, 5명 중에, 강자가 2명 있다는 걸 알고, 3명은 허당인 걸 알아요, 여러분. 3명이 허당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해요. 근데 이석현하고 딱 해보니까 허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이석현을 만났을 때는 한 40%는 내가 긴장을 해야 되죠. 5명 중에 2명은 센 사람이고 3사람은 좀 약하니까 긴장을 딱 했을 텐데, 이석현하고 딱 해보니까 이석현이 허당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때는 내가 강자가 나올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엔 40이었지만 이제는 4명 중에 2명이잖아요, 여러분. 50%잖아요. 처음하고 내가 자세를 마음가짐을 좀 달리 가져야 되겠죠. 이번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심해지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학생도 해보니까 또 허당해요. 그러면 이제 3명 남았다는 걸 아는데, 이제는 진짜 걱정해야죠, 여러분. 이제는 강자가 나올 확률이 60%가 넘잖아요, 여러분. 3분의 2잖아요. 거의 뭐 짐 쌀 준비해야죠. 세 번째 가서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조건부 확률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래서 좋은 거다. 사건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정보를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치울 때마다 하나가 일어난 다음에 그 정보, 요것이 A라는 사상, B라는 사상이 일어난 다음에 뒤에 그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걸 계속 반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실제로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그런 그 확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주 의미가 커요. 우리 환경 쪽에서도 뭐 많이 써요, 여러분. 조건부 확률. 뭐 수량을 할 때도 하고 수질 할 때도 하고 아주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그 조건부 확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조건부 확률. 일단 시험 문제에서도 보실 거고, 농담이고. 자, 여러분, 조건부 확률 넘어갑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76페이지 보시면은 정의는 표본 공간은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포함한다. 우리는 가끔 표본 공간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실험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얻는다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쵸? 예.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얻는다. 뭐, 말이 이런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하고 방금 얘기했던 그 예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가 지나면은 여러분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그쵸? 내가 겪고 나면은, 뭘 겪고 나면은 뒤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새로운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는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 그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표본 공간의 일부에 근거한 확률을 조건부 확률, 표본 공간의 일부에 근거하는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자, 요 예제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예제 3.4에서 1000개의 알루미늄 봉에 모집단을 토의했다. 각 봉에 대하여 길이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또는 OK로 분류되었고 직경이 너무 가늘거나 너무 굵거나 또는 OK로 분류되었다. 이들 1000개의 봉은 각 봉이 등 확률 표본으로 뽑힐 표본 공간을 형성한다. 맞죠, 여러분? 이거 요 표 얘기하는 겁니다. 요 표 설명했고 각 범주의 봉의 수는 표 3.1에 나타냈다. 1000개의 봉 중에서 928개는 직경 규격을 충족시킨다. 맞아요, 여러분? OK인 게 몇 개예요? 직경 규격을 충족시키는 게 몇 개예요? 다이아미터 OK인 게. 928 맞아요? 그쵸?
직경이 오케이인 게 928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봉이 표본으로 뽑힌다면은 probability 직경 오케이는 1000분의 928, 0.928이다. 맞죠, 여러분? 이러한 확률은 무슨 확률이에요? 위에서 두 번째 줄 77페이지에 조건 없는 확률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 다이아미터가 오케이일 확률 구하라 했을 때는 조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1000개 중에 요거 더해서 1000분의 928 말씀하셨잖아요. 조건이 없는 unconditional probability.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체 표본 공간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B가 그냥 B가 아니라 전체 집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상이 아니라 전체 집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nconditional probability고. 자, 그렇게 세 번째 줄에 이제 지금 봉이 표본으로 뽑혔고 길이 규격을 충족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가정한다. 여러분, 봉을 하나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게 길이 규격은 충족했다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길이 규격이 요걸 얘기하는 거죠. 랭스. 랭스는 오케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방금 뽑은 봉은 적어도 어디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 속한다는 거죠. 여기 속한다는 겁니다. 길이 규격을 충족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인지를 한 상황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 봉이 직경 규격을 충족시킬 확률은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를 뽑았는데 우리가 이게 길이는 충족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조건이에요. 그 조건 하에서 여러분 그게 요 직경을 충족시킬 확률은 얼마인가 하면 어떻게 구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0.928 봉이 unconditional probability 0.928 하신 거는 직경이 오케이일 확률. 그쵸? 요거 928 그냥 다 더하셨죠? 1000분의 928. 그거는 conditional, unconditional. unconditional이었죠. 그쵸?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것만 딱 하신 거였고,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굳이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고 싶으시면은 B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라고요? 전체 집합이 들어간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가 들어간 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nconditional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뽑았는데 길이는 오케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 뽑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이아미터가 오케이 확률을 구하라. 그런 조건부 확률을 여러분 구하려면은 그건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그냥 이 식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뽑았는데 그게 여기 속한다는 거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42 중에 900. 그쵸? 942분의 900이면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사실은 조건부 확률이다 하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942분의 900 구해보시면 여러분 얼마래요? 0.95. 그쵸? 9.95가 된다. 0.95하고 아까 unconditional probability를 구하신 0.928하고 비교해보세요. 차이 나죠?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정보를 반영을 했을 때는 실제로 unconditional probability하고는 다른 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다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확률이 바로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77페이지 밑에 942분의 900 뭐 이런 거에서 0.95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그젬플 3.6 조건부 확률 probability 직경 오케이 길이 너무 긴. 아이 참 문제하고 probability 여러분 뭐라고요? 길이가 너무 기니까 too long. 그쵸? 길이가 너무 길고 직경 오케이 다이아미터 오케이 확률을 구하라.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구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를 뽑았는데 1000개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길이가 너무 길더라. 그런 놈이라는 걸 알았다 하는 겁니다. 길이가 너무 길더라. 긴 놈이다. 알았다 하는 거면은 죄송합니다.
길이가 너무 길더라 하니까 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요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확률? 그게 다이아미터가 5K일 확률.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확률 뭐예요, 여러분? 전체가 분모가 얼마? 여러분 계산 잘한다. 40분의 25. 그쵸?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다이아미터가 5K일 확률, unconditional probability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1000분의 928.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1000분의 928하고 그거하고는 차이 분명히 또 날 거예요, 여러분. 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하는 거. 그래서 79페이지에 요 박스 안에 요거 들어가 있는 내용, 여러분 분명히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신 내용 다시 한번 봐주시고, 조건부 확률은 결국은 여러분 이 개념이었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A라는 사상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사실은 원래 A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은 원래는 여기서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라는 컨디션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집합이 요게 되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요게 되는 거에서 B가 날 확률이니까 딱 요걸 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PA분의 PA 캡 B 그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독립사상 79페이지에 보시면 가끔 한 사상이 발생하였던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조건부 확률과 조건 없는 확률은 같고 사상이 독립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놈이 PA하고 같더라.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B라는 게 일어난 조건 하에서 A를 구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냐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B라는 조건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A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사상이 독립이다 하는 겁니다. 독립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조건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PA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요 식만 다시 정리해 보시면은 PA 캡 B는 PA에다가 PB를 곱한 거하고 같이 되는 거죠. 독립인 경우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예제 3.7 한번 봅시다. 만약 알루미늄 봉이 너무 알루미늄 봉. 알루미늄 봉이 표 3.1에 나타난 표본 공간으로부터 뽑힌 표현이라면은 probability 너무 긴 too long이 일어날 확률 너무 가늘다는 조건 하에 너무 긴 확률을 구해보라 하는 겁니다. 너무 길 확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분의 40이죠. 그쵸? 1000분의 40인데 두 번째 조건부 확률 뭐라고요, 여러분? 너무 가늘 때, 너무 가는 상황 하에서 너무 길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모의 50분의 2가 되죠. 그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의 솔루션 한번 보세요, 밑에. 어때요?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또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디펜던트, 독립이라는 얘기 여러분 그 봐두시고 독립이라는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하면은 80페이지 첫 번째 네모 두 사상 A와 B는 만약 각 사상의 확률이 다른 사상이 발생할 여부에 관계없이 같으면 독립이다.
만약 PA가 0이 아니고 PB가 0이 아니고 그때 A와 B가 이런 걸 만족한다면은 조건부 조건이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의미가 없다 하면은 서로 독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봐주시고 그 독립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게 두 번째 박스 안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박스 안이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오타가 있어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주셨으면 하냐면은 두 번째 박스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중앙에 그리고 probability A, J1 그렇게 적혀 있죠? J 지우세요. 그 다음에 교집합 땡땡땡 교집합 A, J, M 적혀 있죠? 또 J 지우세요, 여러분. 이 0이 아닌 사상의 각 모임 A 또 J1 적혀 있죠? 거기서 J 지우시고 컴마 A, J2 적혀 있죠? 거기서 J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지우셔가지고 땡땡땡 컴마 A, JM에서 J 또 어떻게 할까요? 지워삐자. 그죠? 지워삐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고 쓰시냐면 M이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조건에다가. M이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박스 안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 곱셈 법칙은 제가 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니까 그것도 넘어가고, 81페이지의 박스 보시면 다시 위에, 81페이지 박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아니다, 네 번째 줄에, 그때 사상의 각 모임, AJ1, AJ2, 여기서 J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probability AJ1, 교집합 AJ2, 여기서 또 J들을 어떻게 할까요? 지우세요. is equal to probability AJ1에서 J 어쩔까요? 다 지우세요. J를 다 지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M이 N보다 작다는 거 다시 한번 적으시고, 이 박스에서도 요거 한번 더 적으시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그젬플 3.8 한번 봅시다. 어떤 특정한 제조회사에 의해 생산된 자동차의 5%와 소형 트럭의 10%는 보증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생산한 거에 한 5%는 서비스 요청이 온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트럭은 10% 이렇게 됐을 때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와 소형 트럭을 구입한다면 그때 자동차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자. 그쵸? 근데 그 회사로부터 트럭도 사고 자동차, 승용차도 샀어요. 그럼 당연히 그게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그럼. 트럭이 움직이면 뭐 이것도 죽어요? 뭐? 같이 죽으면 죽어요? 안 그렇잖아요. 독립적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두 자동차 모두 보증 서비스를 요구할 확률은 얼마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개가 상호 어떻게 돼요? 독립이라는 거죠. 자동차, 승용차가 보증 서비스를 요구할 그런 사상하고 소형 트럭이 보증 서비스를 요구할 그런 사상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그렇죠? 독립이기 때문에 P, A, cat, B를 하면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0.1에다가 0.15 곱하니까 얼마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뭘 얘기하고 넘어갈 거냐면은 82페이지에 신뢰성 해석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신뢰성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성 해석은 시스템의 파괴율 추정과 관련된 공학 분야이다. 신뢰성 해석에서 어떤 문제는 고급 수학적 방법을 요구하는 반면에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많은 문제도 있다. 자, 우리가 배운 걸로 이런 거 특히 독립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사상의 확률 가지고 신뢰성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신뢰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사잖아요. 컴퓨터 사면은 언젠가 망가지죠. 그렇죠? 언젠가 망가져요. 메인프레임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메인프레임 안에는 부속품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맛이 갔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맛이 간 건 아니잖아요.
같이 다 손잡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다 작동하다가 그 중에 어떤 놈 하나가 망가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는 사실은 부품이 한 뭐 100개, 1000개 있다면은 100개, 1000개 중에 어떤 게 하나 안 돼가지고 컴퓨터 전체라는 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그런데 컴퓨터가 딱 2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인프레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A하고 B로 이루어져 있는데 A에서 뭔가 프로세싱이 되고 그 정보가 B로 넘어가서 B가 프로세싱을 해줘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컴퓨터라는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직렬로. 그죠? 직렬로 연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예제 3.9 한번 봅시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준 것 같은 직렬로 연결된 두 성분 A와 B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두 성분이 작동할 경우에만 작동할 것이다. 맞죠, 여러분? 컴퓨터가 둘 다 돼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작동할 확률은 0.98이고 B가 작동할 확률은 0.95로 주어진다. A가 작동할 확률은 0.98, 이거는 0.95예요. 근데 두 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 컴퓨터가 작동할 확률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독립 이랬으니까 A가 작동할 사상을 A라고 하고 B가 작동할 사상을 B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본 건 뭐 물어본 거예요? 뭐 물어봤죠, 여러분? A도 작동하고 B도 작동할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 독립이랬으니까 어떻게 구해요? PA 곱하기 PB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0.98에다 0.95 곱하면은 그 구한 확률만큼 요 시스템이 작동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확률로. 쉽죠? 그쵸? 이렇게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면은 그 작동할 확률을 안다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은, 직렬했으면 여러분 병렬해야죠. 그 정도 예의는 있으시죠? 그쵸? 직렬했는데 병렬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또 컴퓨터예요. 근데 이건 이상한 컴퓨터라, 역시 두 가지 시스템인데, A하고 B가 병렬로 작용해요. A가 작용해도 컴퓨터가 되고, B도 작용해도 컴퓨터 돼요. 그럼 컴퓨터가 두 대라는 얘기인데. 그쵸? 그쵸? 하여튼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시스템인 경우에는 여러분 어떠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C나 D 하나만 작동해도 돼요. 둘 다 작동해도 돼요. 근데 언제는 안 돼요? 둘 다 안 되면 안 돼요. 그쵸? 둘 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example 3.10 한번 봅시다. 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83페이지 가서. 시스템은 만약 C 또는 D가 작용한다면 작동한다. C가 작동할 확률이 0.9이고 9, 그리고 D 함수의 확률이 0.85이다. 그리고 C와 D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하자. 그쵸,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시스템이 작동할 확률을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방금 전에 직렬은 여러분 뭐 쓰셨어요? 교집합 쓸 수밖에 없었죠? 병렬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게 C 합집합이죠. 그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C가 일어날 확률, 여기다가 D가 일어날 확률. 그쵸? 그 다음에 뭘 빼야 돼요? 두 개가 같이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되죠. 근데 같이 일어날 확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 교집합 D잖아요. 근데 C하고 D가 여러분 방금 뭐라 그랬어요?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C 교집합 D는 C 확률에다가 D 확률 곱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PC PD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0.985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플하죠? 간단한, 사실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걸 빼먹고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이 각각 시스템이 얼마만큼 성공할 확률을 구하냐. 0.9, 0.85, 그 숫자를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줬죠. 주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쉽다 하는 겁니다. 자, 까짓 거 이렇게 된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example 3.11. 이거 설명하고 나갈게요.
직렬 2개하고 병렬 2개 그러면 됐지 뭘 또 이렇게 복잡하게 세상을. 자,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요 각각이 성공할 확률을 앞에서처럼 다 주고 이 시스템 전체가 작동할 확률을 구하라 하면 구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쵸?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요걸 하나로 하면 되죠. 하나로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우리 두 번째 예제에서 한 것처럼 그 원칙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다 독립이라면 여러분 이거 불러주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요 부분만 작동할 확률 어떻게 돼요? P, probability, C,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그쵸? D 합집합, 또 E 합집합, is equal to 얼마 되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여러분 뭐 이거는 3개쯤 되면 또 교집합 귀찮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해요? 여집합 쓰면 제일 편하죠. 그쵸? 1 마이너스 이게 다 안 될 확률. 그쵸? 그렇게 해버리시면 편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하실 수 있죠. 또 요거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구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박스로. 그쵸? 그러면은 그 박스는 A, B 이거하고 어떤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면 여러분 첫 번째 예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작동하려면 다 곱해줘야 돼요. 그쵸? 독립이니까 서로 다 곱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G하고 H 직렬이니까 요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시면 되죠. 그쵸?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 합친 거하고 얘는 또 병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합집합하면 되죠? 방금 전에 이런 거 하신 것처럼. 합집합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합쳤다면은 하나, 둘, 3개가 병렬, 직렬. 직렬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주죠. 그쵸? 곱해줘서 성공의 확률 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좀 계산을 여러 번 한다는 것 뿐이지.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안 가시더라도 여러분 예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쵸? 솔루션 한번 쫙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쉽죠? 다음 시간도 쉬워요. 다음 시간도 쉬워요, 여러분. 3자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